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긴 했는데 내년도 전망은 2회로 하향 수정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특히 파월 의장이 이후에 인하는 좀 신중하게 결정할 것 같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게 되면서 낙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예상치 상회했습니다만은 가이던스를 좀 약하게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파로 또 시간 내에서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됐었는데 기존의 패턴대로 다시 한번 대규모 매도를 할지 특히 오후장에 변화를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3.5%나 빠지고 러셀 2000 지수는 4%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 없고 다 빠졌습니다. 대부분 다 빠졌기 때문에 지수를 방어해 줄 만한 그런 종목 없이 이제 좀 약한 그런 하루였는데 FOMC 회의가 결정적인 영향을 줬죠. 이게 FOMC 회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이제 동결인데 지난번에 제시했던 게 내년도 인하를 4번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2단계 내려가 있잖아요. 2번 내릴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지난번 회의하고 올해 인하까지는 비슷한데 지난번 회의 때는 내년 4번 정도 내릴 거야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2번 내리는 걸로 수정을 했죠. 그리고 경제 전망을 이렇게 보면 성장 전망은 대폭 높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근데 내년도는 0.1%포인트 높였고 실업률은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물가 전망치는 높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PCE 같은 경우는 9월에 내년 2.1% 예상했는데 2.5%로 예상을 했고 근원도 2.2 예상했는데 2.5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물가 전망치를 높게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도 이번 결정이 박빙이었다. 그러니까 동결하자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강하다. 침체로 볼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금리 좀 세워놔도 괜찮아.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걸로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등장에 따른 어떤 정책 변화 이런 것들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자극할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게 이제 말 바꾸면 뭐냐면 1월에는 금리 안 내린다는 얘기예요. 예, 트럼프 임기가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월에 안 내리고 트럼프 정책에 어떤 형태로 이제 물가를 자극하는지 충분히 본 다음에 내릴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3월에도 안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하는 이제 데이터 보면서 판단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 등장 이후에 조금 인플레이션이 압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연준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 발언과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보면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는 그 직전까지는 이제 10년물 금리가 좀 내려가는 살짝 내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결과 나오자마자 이제 급등을 하면서 4.5%까지 넘어가는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회견 때 좀 시장이 약하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의장들에 비해서 회견 시간 때 좀 약한 그런 징크스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비교적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8월 의장의 발언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몇 달 동안은 몇 번의 회의 때는 이런 징크스가 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이제 인둘기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비둘기의 중간 인둘기다. 이런 표현을 좀 했었는데 다시 이제 매적인 어떤 인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월 의장이 특별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기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되면 좀 시장을 쥐고 흔드는 옵션 쪽이라든가 파생 쪽에서의 어떤 영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오늘 변동성 지수가 70% 넘게 폭등을 했거든요. 변동성 지수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 매도가 좀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걸 맞춰서 나온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의 낙폭을 더 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의 하락은 FOMC 회의가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인데 실적은 예상치를 넘겼거든요. 예상치 넘기면서 나와가지고 이거 자체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후 실적 전망치가 이번보다 안 좋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매출도 그렇고 주당 순이익도 이번보다는 좀 낮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외에서 바로 급락을 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죠. 물론 이제 이후에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낙폭을 줄일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당장 보여지는 거는
이번보다 다음 실적은 부진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시간 외에서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 보면 뭐 다 많이 빠졌죠. 뭐 엔비디아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한 거고 대부분 다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또 8% 정도 급락을 했죠. 올라간 종목은 일부 뭐 최근에 이제 먼저 조정을 받았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이 상대적으로 상승률 상위에 포진해 있죠. 그거 외에는 전반적으로 약해서 하락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았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974년 이후에 최장 기간 10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떤 종목의 약세가 아니라 그냥 다 약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사실 고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 이 300선, 30분 차트, 60분 차트에서 저 300선이 계속해서 저항이 되고 있었는데, 어제 그거 돌파하다가 이제 밀리고, 뭐 하여튼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걸 재돌파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 타이밍이었는데, 오늘 이게 이제 작동이 다시 초반에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략적으로 올라갔던 거의 절반 정도에서 매도가 마무리가 되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2430 정도가 그 절반 값이긴 한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라면 2450 이상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좀 코스피는 좀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2450, 2430 요 라인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좀 하나고, 또 하나는 아쉬운 게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로 바뀌었잖아요. 매수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어떤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틀 연속 매수 자체가 10월 15일 이후에 없었어요. 근데 어제 매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바뀔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만약에 오늘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다라면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미국은 어느 정도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미국에 대한 기대값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아시아 쪽으로 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주장들이 일부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시아 증시가 좀 나쁘진 않았었잖아요.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에서 일부 나와서 이제 분산되는 조짐도 있다. 뭐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가는지, 아니면 그냥 어제 잠깐 짜장면, 무서운 데 데려가기 전에 짜장면 한번 또 사준 건지, 이게 좀 가늠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오후장에서의 수급 변화 잘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53,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어저께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잖아요. 매수를 하면서 주가 자체도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후장에서 어제 같은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느냐. 특히 53,000원이다라는 건 오너 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그게 이제 반대 매도의 기준이 되는 게 53,000원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방어가 되고, 또 그 선에서 매수 수급이 붙게 되는지, 이게 이제 우리 증시가 한 며칠 더 고생을 할지, 오늘 하루 또는 오전으로 바짝 이제 하락하고 그걸로 마무리가 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특히 삼성전자도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항 맞고 떨어졌지만, 이제 자 53,000원에서 방어가 된다라면 이제 다시 한번 단기의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3,000원에서의 어떤 방어, 오후장의 수급 변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시장을 좀 요약해서 보면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달러도 1%나 올라갔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선물 매도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게 이제 단기적인 어떤 재료 피크를 보고서 오후장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볼 필요가 있고, 또 걱정되는 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잖아요. 이걸 봐서는 좀 하이닉스가 초반에 많이 빠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오전보다 오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발적인 재료로 보는지 여부는 오후장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이번 주가, 우리는 뭐 위클리 만기지만 미국은 또 만기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좀 유난하게 좀 오버해서 흔든 측면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오후장에서의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3대 업종, 그러니까 코스닥은 2차 전지 반도체 제약이 3대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방어해주는, 미국에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강해서 제약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는 봐야겠는데, 어쨌든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좀
플러스가 나면서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흐름이 나와주면 다른 종목의 낙폭도 좀 제한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올해 코스닥 성적표를 제가 어저께 저녁에 텔레그램으로 좀 보내드렸는데, 올해 전일까지 보면 상승한 종목이 300개 정도 되고요. 올해 마이너스 수익률 종목이 1316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하락 종목이 1200개 넘어가면 투매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하락 종목이 1300개가 나왔다라는 거는 올해 코스닥 자체가 투매 장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종목당 평균 상승률은 17.7%. 근데 이거는 왜곡이 있죠. 왜냐면 이론적으로 플러스는 무한대인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99%가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 이제 생각보다 약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달리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의 평균 하락률을 보면 마이너스 32%인데 이 정도면 되게 선전한 것 같이 또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올해 시초가 대비를 얘기하는 거고, 피크 대비로 따져놓고 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반토막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 올해 시장은 되게 어려웠다. 좀 반대로 보면 이제는 뭐 종목들별로 밸류 부담은 거의 없구나, 낙폭과대라서 가격 부담은 별로 없구나, 이렇게 또 해석되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빠진다고 했을 때 초반 이후에, 그러니까 하루 정도 빠지면 또 대기 매수가 더 가동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 그리고 특히 이제 매도가 이어지다가 매도가 마무리가 된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주 들어서 매수로 바뀐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